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물 파는 남자 정수장입니다. 오늘은 다가구 주택하고 다중주택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면 왼편에 보이는 곳이 다가구 주택이고요. 오른편에 보이는 곳이 다중주택입니다.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왼편에 다가구 주택은 1층에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2층, 3층, 4층까지 빠져있는 건물입니다. 오른편의 다중주택은 1층부터 2층, 3층 시작하고요. 왼편에 2대 정도 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 이게 예전에 지었던 건물들이기 때문에 층수가 조금 차이 난다, 요 정도만 아마 인지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 다가구 주택과 다중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 부분의 등기부등본이 하나예요. 요즘엔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해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등기부등본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가 통으로 소유주분이 한 분이세요.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연립 빌라,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각 호실마다 소유주분이 다른 편인데, 이런 다가구 주택과 다중주택은 건물 전체의 소유주분이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호실에 집주인은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닌데 우리 집은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런 것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일반 다세대 주택이 101호 A, 102호 B 이렇게 소유가 되고 있지만, 다중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101호에 A, 102호에 A 이렇게 돼 있어요. 그 A는 혼자가 될 수도 있고 부부 공동명의로 될 수도 있고, 종중처럼 그 종중에서 지분으로 한 명 한 명당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차이점을 잠시 비교해 보면, 다가구 주택은 주택 층수 3층 이하, 물론 1층에 피로티 구조로 하면 4층까지, 2층, 3층, 4층까지 지을 수가 있고요. 지하층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다중주택은 예전에 지었던 건물들은 1층에 피로티 구조나 상가를 넣지 못했었어요. 그냥 총 층수가 3층으로만 지수가 있었었고요. 대신 근데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다중주택의 총 건물의 층수가 3층 이하였다면 2017년 3월 30일부로 건축법 시행령이 제정이 되면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계층 이하로만 질 수가 있다. 그래서 1층에 상가를 넣고 2층, 3층, 4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총 4층까지 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건물 면적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은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다중주택은 33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이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200평 이하로 지을 수가 있고, 다중주택은 100평 이하로만 지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허가평수이고요. 서비스 면적은 별도로 따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대지 평수가 넓은 곳이 다가구 주택을 짓는 편이고요.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지 평수가 작은 50평 이하의 땅들은 다중주택을 짓는 편입니다.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고 이 건축주분의 마음에 따라 달려 있어요. 땅이 100평 있는데 다가구 주택을 한 동만 짓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땅이 100평 있는데 50평씩 나눠서 다중주택을 A동, B동 이렇게 나눠서 짓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지으시면 됩니다. 대신에 주택으로 쓰이는 3층 이하의 면적이, 연면적이 200평 이하, 100평 이하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세대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19세대 이하로만 지을 수가 있고요. 다중주택은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50평에 건축 면적 35평으로 90평 이하로 짓겠다고 해서 뭐 세대수를 뭐 20개, 30개, 40개 이렇게 지으는 분들은 없어요. 이게 법에는 안 걸리지만 너무 작은 호실로 여러 개를 쪼개다 보면 임차인 분들이 주거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뭐 1, 2평대 뭐 고시원 같은 데에서 생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4평 이상으로 호실을 나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엔 까다로워서 너무 작게 짓고 안 이쁘게 평범하게 지으면 비좁고 답답해 보인다고 안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50평 정도로 짓는다고 하면 다중주택은 땅 50평에 연면적은 90평, 100평 왔다 갔다 하면서 15개에서 18개 사이로 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한 5평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차 대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장 큰 관건이에요. 다가구 주택은 규제가 좀 센 편이고 다중주택은 규제가 좀 완화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다가구 주택은 각 호실당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이하에 따라서 주차 대수의 비율이 적용이 달라요. 그래서 뭐 호실별로 주차 대수 한 대씩 넣어야 된다. 아니면 뭐 0.5대씩만 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한 데도 있고, 그런 것에 비하면 다중주택이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보통 90평 이하로 연면적으로 짓는다고 치면 2대 정도만 주차장을 넣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엔 뭐 거의 다 풀옵션이고 베란다를 넣거나 안 넣거나 혹은 주방 분리형 구조로 할 것인가 오픈형 구조로 할 것인가 미니 투룸을 넣을 것인가 투룸을 넣을 것인가에 따라 달려 있고요. 가장 큰 거는 둘 다 욕실은 가능한데 다가구 주택만 취사가 가능하고요. 다중주택은 원칙적으로는 취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도 싱크대 시설을 해놓고 뭐 인덕션이나 전기옥탑을 매립형이나 혹은 거치형으로 놓는 사례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은 보통 넣게 되면 3룸 이상으로 주인 세대를 꾸미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월세를 더 받기 위해서 주인 세대를 넣지 않고 원룸으로만 구성하는 세대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중주택은 수익이 목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주인 세대를 넣어버리면 한 층 전체를 버려야 돼요. 그만큼 방을 못 만들기 때문에 거의 뭐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다중주택은 주인 세대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가를 넣고 싶으면 어떻게 되죠? 일반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에 나는 상가를 넣고 집을 짓고 싶다 라고 하시면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1층에 상가를 넣고 2층, 3층, 4층까지 다가구 주택을 지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1층에 상가를 넣고 2층, 3층, 4층까지 주택으로 쓰이는 3계층 이하로만 다중주택을 지으시면 됩니다. 요즘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4층까지 짓고 5층에 근린 생활 시설로 증축을 해서 주인 세대를 꾸미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도 1층에 근린을 넣고 뭐 4층에 근린 생활 시설로 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가를 넣게 되면 상가 다가구 주택, 상가 다중주택으로 변신하게 되고요. 요즘엔 그냥 통칭 상가주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근데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상가 다가구 주택인지 상가 다중주택인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정확한 건 건축물 대장을 띄워봐야 아는 일이라 외관만 보고서 이게 뭐다라고 이렇게 구분짓기에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건물 파는 남자 정수장의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의 비교 영상이었고요.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